퍼셉트론, 단층 퍼셉트론에 이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체인룰 차례로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앞서 보았던 XOR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활용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파이토치로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퍼셉트론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위해서 고안된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포가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나누는 기준선을 구해 보고자 이제 뉴런의 형태를 본따 만든 퍼셉트론을 활용하면은 알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지원님 발표에서 봤었던 퍼셉트론의 AND랑 OR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점을 AND와 OR에서는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한 줄로. 한 줄로 깔끔하게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 XOR이라는 이제 그 문제에서는 다른 입력값에 대해서는 1의 결과값을 갖고,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는 0의 결과값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단 하나의 선으로는 이 XOR 문제는 구분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69년에 MIT AI 연구소의 설립자 마빈 민스키 교수는 이제 한 줄로 그어서 0과 1을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 개의 줄을 긋고 레이어별로 데이터를 구분해 준다는,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레이어들을 나눠서 분류를 진행하다 보면은 입력값들 간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된다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그래 즉 이제 인공지능망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민스키 교수는 이 방법으로는 현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수학적으로 증명해냈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망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많은 이들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한동안 인공지능 분야가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폴 월더슨 아니면 힌튼 교수님이 이라는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제안한 개념이 바로 역전파,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인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결과값과 정답을 비교해서 오류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더 나은 모델을 나아간다는 이 개념은 아마도 머신러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이자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들으실 테니 꼭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많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함수를 지나서 도그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것이 정말 도그인지 확인을 했을 때 아니라면은 어디에서 어떤 값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이 함수와의 그리고 결과값의 관계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XOR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X1 값과 X2 값이 입력된 값들이 이제 중간 레이어를 지나면서 결과값 Y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값과 출력값 사이의 로스 혹은 코스트라고 하죠. 이 두 개의 로스를 구해주고, 이 로스가 웨이트 값과 로스의 관계를 뒤에서부터 파악해 가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복해서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F를 웨이트 곱하기 X 데이터 플러스 바이어스라고 정의를 해주면은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WX를 G로 치환을 하고 이 바이어스를
B라고 했을 때 F는 G 플러스 B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방법을 왜 간단하게 표현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F는 WX 플러스 B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준다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W와 X를 곱해주고 그것에 바이어스를 더해줄 수 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고, 이 곱하는 값을 저희는 G라고 했을 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저희는 가장 알고 싶은 것은 W와 F와의 관계, X와 F와의 관계, 그리고 B와 F와의 관계를 통해서 W가 결과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X가 결과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바이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값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즉 연쇄 법칙, 체인 룰을 사용한다고 한다는 말인데요. 정의로 보면은 이제 체인 룰이라는 거는 합성 함수의 미분값을 구하는 것이고, 합성 함수의 미분값은 합성 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미분값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좀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정말 의미하는지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모델도 인풋값과 아웃풋값의 관계, 즉 미분이라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관계는 모델을 구성하는 각 함수의 아웃풋과의 관계를 전부 곱해준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F와 이 바로 앞에 함수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 거의 각각의 관계들을 계속 곱해가면서 알아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X와 Y값, 입력값들과 이 전체 함수와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미분값을 계속 곱해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연쇄 법칙을 사용하면서 알아낼 수가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운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백 프로파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알아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여기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엑스월 문제를 아까 이전에 해결해 보지 못했던 엑스월 문제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결해 보는 코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토치 뉴럴 네트워크를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정의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디바이스는 만약에 이 GPU를 사용을 한다면은 쿠다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은 CPU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디폴트는 만약에 GPU가 없으시다 하면은 그냥 CPU로 디폴트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뉴얼 시드라는 코드는 난수값을 생성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그 난수값이 계속해서 달라지다 보니까 그 난수값의 시드, 난수를 생성하는 패턴을 고정을 하는, 숫자마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고정을 해줘야지 다음에도 뭔가를 바꿨을 때 같은 난수의 배열로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777번의 난수값의 배열로 설정을 했고요. X값과 Y값, X값에는 아까 X5월에서 보셨던 00, 01, 10, 11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거고요. 거기에 레이블 값, 00을 넣었을 때는 0이 나오고, 01을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고, 10을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고, 11을 넣었을 때는 0이 나오는 것을 이제 레이블 값을 Y 값에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줄 건데요. 굉장히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면은 깔끔하고 이쁘게, 그리고 손쉽게 모델을 생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X값과 두 가지의 인풋 값을 11 아니면 00, 01, 10 이 두 가지의 인풋 값을 집어넣어 주고, 이것을 10가지의 이제 히든 레이어들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채널을 더
거쳐서 마지막에는 하나로 뭉쳐서 아웃풋 값을 배출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모델을 세워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언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를 사용을 했고, 옵티마이저로는 SG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번을 우리는 돌려서 러닝을 해줄 텐데요. 이 10,000번의 러닝을 이제 해준다고 에폭에 그 설정을 해주고, 레인지를 설정을 해주고, 제로 그레드,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초기화 시켜줘서 계속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연산에 영향을 받지 않게 초기화를 해주고, 모델을 피팅을 해주고, 코스트 함수는 이제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사용을 해주고, 백워드로는 이제 백워드 함수는 이제 그거의 로스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를 이제 스텝 함수로 변수를 선택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를 남겨주는 것인데요. 모델의 출력 값에 대해서, 예측 값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값과 그 정확도를 출력을 해주고, 저는 이게 10,000번을 돌다 보니까 한 번의 로그를 볼 수 있도록 1000번마다 이제 로그를 남기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 레이어를 다 사용을 해봤고요. 단일 레이어가 아닌 멀티 레이어 중에도 2개, 4개, 6개 이렇게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서 레이어는 똑같은 동일 레이어로 10개짜리의 히든 레이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번째랑 4번째는 정확도가 1, 그리고 6번째는 정확도가 0.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1이 나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디에서 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5,000번째 에폭부터는 확연하게 레이어를 4개의 레이어를 사용했던 모델이 퍼포먼스가 확실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렇다면은 더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레이어를 2개 더 추가해서 돌려봤는데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게 아닌 아까 그 이전 발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단일 모델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출력값이 0.5, 0.4, 9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더 많은 레이어를 구성을 한다고 항상 더 정확하거나 아니면 더 퍼포먼스가 좋은 모델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